야, 한번 반대로 살아볼래? 라는 책인데, 이 책의 표지를 어떻게 만들까 여러 가지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물론 이제 책의 표지를 만든다고 했을 때, 그, 내가 잘 만들지 못하는 사람들은 템플릿을 이용해가지고, 만들어진 템플릿에 있는 글이랑 사진을 내가 원하는 걸로 바꿔서 편집을 하면은 그걸로도 충분히 만들어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정말 나만의 스타일이 들어간, 그러니까 아무도 따라할 수 없는 나만의 스타일이 살아있는 책 표지를 만들려면 어떻게 만드는 게 좋은가, 이거에 대한 예를 보여드리려고 제가 올해 발표할 예정에 있는 전자책, 야, 한번 반대로 살아볼래 전자책 표지를 제가 내놨는데, 전자책의 표지는 다음과 같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이, 죄송합니다. 제대로 해야 되는데? 야, 한번 반대로 살아볼래. 이게 이제 제목이고요. 제목이 있으면 이 책을 쓴 사람의 이름도 당연히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보통의 책의 경우에는 제목과 저자, 그리고 출판사, 이게 당연히 들어가야 되는데, 뭔가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부각시키고 싶은 내용이 좀 더 있다 그러면은 제목 위에, 그리고 표지에 이렇게 딱 부가 문구를 좀 적어야 되거든요. 특히 이제 야, 한번 반대로 살아볼래의 경우는 항상 바르게 산다는 게, 항상 바르게 살아야만 되냐. 난 다른 길로 한번 가보고 싶다. 우리 그 작품 중에 로버트 프로스트라는 사람이, 그 문학가인 로버트 프로스트라는 분이 쓴 가지 않은 길이라는 작품이 있어요. 그 가지 않은 길, 이 시에 제가 영감을 받아가지고 항상 바른 길로만, 지금까지 줄곧 바른 길로만 계속 걸어왔다면 요번엔 아무도 가지 않은 길을 한번 가보자. 그 속에서 분명 나를 바꿀 수 있는 뭔가가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에서 이 야, 한번 반대로 살아볼래 표지를 이렇게 이제 너무 복잡하게는 아니고 단순하지만 그래도 답이 있는 느낌의 표지로 제가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그러면서 어, 표지에 들어갈 만한 사진, 지금 남녀가 서로 반대를 바라보는 모습인데, 요거 이제 그 캔발 요소에 들어가 보면은 이미지가 있어요. 그 이미지에서 내가 원하는 이미지를 찾아서 검색을 한 결과 이렇게 딱 나왔는데, 남녀가 서로 다른 방향을 보고 있는 그 모습에다가 좌우 양쪽에 그 화살표를 딱 넣었어요. 남녀가 서로 반대를 향해 바라보는 거는 뭔가 다른 느낌이 있다. 서로가 갖고 있는 생각이랑 특징이 각기 다르다. 그러면서 여자의 입장에서는 난 무조건 바르게 사는 것이 맞다고 봐. 이렇게 여자가 얘기를 할 때 남자는 반대로 천만에 다르게 사는 것이 오히려 답이야. 이렇게 이제 얘기를 딱 내놨어요. 책 제목과 걸맞는 그 사진을 제일 먼저 중앙에 배치시켜 놓고, 만약에 아무것도 없는, 그러니까 배경만 있고 사람은 없는 경우에는 배경을 그대로 놔둬도 되지만, 배경에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어, 사람이 어떤 이야기를 할 건가, 어떤 말을 할 건지를 본인이 직접 생각을 해낸 다음에 본인의 생각에서 나오는 답을 이렇게 딱 적어주는 것이 정확한 방법이라고 봅니다. 여자의 경우, 난 무조건 바르게 사는 것이 맞다고 봐. 남자의 경우, 천만에 다르게 사는 것이 오히려 답이야. 이렇게 이제 남녀가 서로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거를 야, 한번 반대로 살아볼래 그 메인 컬러와 맞게끔 이렇게 편집을 또 시켜야 돼요. 저는 이렇게 해서 컨셉을 잡았지만 각자 어떤 걸 주제로 전자책을 만들 건지에 대한 내용이 이제 각기 틀리잖아요. 앞서 과제 발표할 때 제가 들었지만 뭐 이제 치유 농학과 관련된 걸로 쓰실 박민근 회장님의 얘기도 있고, 또 미용 시험, 미용 자격증 올패스 관련해가지고 김지연 우리 사람 디자인 연구소 대표님도 얘기해 주셨고, 최영호 대표님 그 건강과 헬스 그 노하우를 갖다가 이제 또 얘기해 주셨는데, 물론 이제 전자책 표지의 경우는
요렇게 저 같은 경우는 예전에 또 했었고 지금도 이제 디자인을 하는 걸 거의 이제 생활화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스타일의 디자인을 만들어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런데 저한테 샘플로 보내주신 것도 있는데 우리 허채원 대표님하고 박경순 총경님의 책 표지를 허채원 대표님이 직접 만드셨어요. 마치 그 시중에서 파는 책 중에 이 책은 우리 책은 분명 베스트셀러가 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베스트셀러를 예견하고 쓰신 그러니까 베스트셀러가 될 걸 예견하고 만들었기 때문에 베스트셀러의 간절한 염원이 그대로 들어있게끔 밑에 이제 그 무슨 그 휘장 또 이제 심벌이라고 하죠. 그걸 붙여서도 넣을 수가 있는데 그 남녀의 서로 다른 느낌을 주려고 할 때 이렇게 그 좌우 양쪽 화살표 이것도 이제 심벌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리고 그 제목과 저자가 들어갔으면 출판사도 당연히 있어야 되는데 유페이퍼에서 전자책을 발표할 때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내가 1인 출판사를 만들어서 현재 운영 중인 경우에는 이 유페이퍼란에 본인이 운영 중인 1인 출판사명을 그대로 기재해도 돼요. 예를 들어서 우리 허채원 대표님이 그 자존감 심리 출판사 가칭 자존감 심리 출판사라는 1인 출판사를 운영하고 계세요. 그러면은 만약에 허채원 대표님이 쓴 책이 뉴페이퍼가 아닌 그 자존감 심리 출판사 이렇게 이제 나오게 되면은 그 뉴페이퍼 들어갈 자리에 자존감 심리 출판사라고 정해놓고 거기다가 이제 실제 책 발표할 때 그 전자책 등록란 중 출판사 코너에 뉴페이퍼 말고 본인 1인 출판사명 자존감 심리 출판 이렇게 기재를 해도 전혀 문제될 게 없다는 걸 여기서 말씀드릴게요. 일단 제가 올해 발표할 전자책 표지를 보면서 전자책의 표지가 어떻게 생겼는지에 대해서 일단 말씀을 드렸고 이제 실제로 캔바를 이용해서 전자책 표지 만드는 작업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또 화면을 공유하는데 캔바 사이트로 이제 공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바로 캔바입니다. 우리가 보통 캔바라고 하면 우리가 캔바를 이용해서 작업한다고 할 때 흔히들 어플에서 작업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물론 이제 어플을 이용해서 작업할 수도 있어요. 근데 좀 더 세밀하게 내 스타일이 들어가게끔 만들려면 물론 정말 급하게 어딜 이동하면서 작업해야 할 땐 폰으로 하는 게 낫지만 그게 아닌 경우에는 노트북 켜가지고 여기 www.canva.com 이렇게 치고 들어가면은 이렇게 캔바 홈페이지가 나옵니다. 캔바 홈페이지에 딱 들어가가지고 그 계정을 주로 사용할 수 있는 SNS 계정이 여기서는 구글과 페이스북밖에 없습니다. 구글과 페이스북 두 개의 계정 중 내가 주로 사용하는 계정을 하나 정해놓고 그 계정의 아이디랑 비밀번호를 치고 로그인을 하면은 계정으로 계정으로 자동 회원 가입이 됨과 동시에 그 계정으로 바로 이제 캔바를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페이스북 계정을 이용해서 현재 캔바를 이용하고 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만든 작품이 굉장히 이제 많이 있습니다. 뭐 올해 새해 연합장, 설날 인사 릴레이, 포스터 퍼레이드, 또 우리 해양경찰 현수막, 줌 가상 배경, 그리고 또 유튜브 쇼츠나 각종 비디오 등의 작품들을 거의 다 캔바를 이용해서 만듭니다. 캔바를 이용해서 만드는 건 여기 추천에도 나와 있지만은 닥스, 문서, 화이트보드, 프리젠테이션, 소셜미디어, 동영상, 인쇄 제품, 웹사이트, 그리고 이제 더보기를 누르게 되면 인포그래픽, 사진 콜라주, 바탕화면이라고 하면 그러니까 스마트폰 말고 우리 그 PC 노트북에 사용하는 윈도우 바탕화면 배경 여기 이제 들어가게 되겠고요. 그래프, 책 표지 여기 이게 책 표지인데 요거는 그 종이책 표지 만들 때 이 템플릿을 이용해서 사용을 할 수가 있고 또 이제 마인드맵 우리 그 싱크와이즈
김중현 대표님의 싱크와이즈와 거의 이제 비슷한 마인드맵의 디자인도 여기서 이제 할 수가 있고, 잡지 커버, 그 외에 또 달력, 연습지, 보고서 등 다양한 양식들을 이 캔바를 이용해서 만들 수가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만들 거는 우리가 발표할 그 전자책의 그 표지를 만드는 건데요. 이 표지 만드는 방법을 제가 전자책 만드는 과정 중 그 표지 만들기 작업 노하우를 바탕으로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PC 또는 노트북에서 캔바 사이트에 접속해가지고 하는 건데, 이게 미리 캔버스랑 다른 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 캔바랑 미리 캔버스가 어떻게 다르냐? 미리 캔버스는 어플이 없고 오로지 PC나 노트북에서 인터넷 접속해가지고 그 상태에서만 만들 수가 있는 그런 특징이 있는 반면, 캔바는 이렇게 PC나 노트북뿐만이 아니라 스마트폰에서도 얼마든지 작업을 할 수가 있다는 점이 제일 큰 특징입니다. 공통적인 것은, 그러니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거는 PC나 노트북에서 접속할 때, 그리고 스마트폰에서 접속할 때 내가 주로 사용하는 계정, 뭐 구글이 됐든 페이스북이 됐든 그 하나의 계정으로 로그인을 하는데 PC나 노트북 그리고 스마트폰에서 모두 본인이 사용하는 계정으로 로그인을 해야지 PC나 노트북에서 작업한 걸 스마트폰에서 그대로 작업을 할 수가 있고, 또 반대로 스마트폰 이용해서 작업한 걸 PC나 노트북을 이용해서도 작업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캔바가 미리 캔버스보다 훨씬 사용하기 더 낫다는 걸 여기서 이제 말씀드리겠고, 이제 바로 전자책 표지를 만드는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PC나 노트북에서 사용하시는 분들의 경우 여기 디자인 만들기를 눌러가지고 바로 이제 디자인 작업을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되고요. 그러니까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접속하시는 분들은 세로 보드의 경우 여기 우측 하단에 이 보라색 바탕에, 지금 PC나 노트북을 이용해서 사용하는 분들의 경우 보라색 바탕에 흰색 물음표가 나오지만,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작업하는 분들의 경우는 보라색 바탕에 흰색 글씨가 물음표가 아닌 그 오른쪽 화살표, 이게 이제 그려져 있을 거예요. 아래로요. 거꾸표. 예, 디자인. 네.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작업할 경우에는 그 보라색 우측 하단에 있는 보라색 바탕에 흰색 오른쪽 화살표를 누르시면 되지만, PC나 노트북을 이용해서 작업하시는 분들은 여기 이 디자인 만들기를 선택해가지고 바로 이제 작업을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디자인 만들기를 딱 누르면은 여러 가지 다양한 양식들이 이제 나오는데요. 뭐 닥스, 문서, 뭐 이제 프레젠테이션, 인스타그램 게시물, 뭐 유튜브 썸네일, 인포그래픽 등 여러 가지 다양한 디자인 양식들이 있는데, 여기에 전자책 양식은 없습니다. 직접 만들어야 돼요. 여기서는 그러면 맞춤형 크기,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작업하는 분들은 이제 맞춤형 양식 선택이라고 나오는데, 여기서는 이제 맞춤형 크기를 선택해가지고 내가 직접 사이즈를 정해서 만드는 걸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맞춤형 크기를 딱 누르면은 바로 요렇게 가로와 세로 그리고 단위를 입력하는 게 나오는데, 실제 제가 작업한 방식을 말씀드리면은 가로가 512, 이거는 이제 스마트폰이나 태블릿을 이용해서 볼 경우에 기준을 제가 맞춘 겁니다. 가로 512, 세로 800. 이게 이제 캔바에서 만들 때 사이즈고, 이 사이즈를 PPT에서 센티미터 단위로 바꾼다고 할 경우에는 가로 512 픽셀은 14.23, 세로 800 픽셀은 21.43cm가 되겠습니다. 요거는 제가 각 가로 값과 세로 값 각각을
그 단위 변환기에 입력해가지고 나온 결과를 토대로 말씀드리는 거고, 단위는 픽셀로 반드시 고정되어 있는지 확인을 해주셔야 됩니다. 픽셀 옆에 콤보 박스를 누르게 되면 인치, 픽스는 기본으로 고정이 되어 있고 인치, 밀리미터, 센티미터. 센티미터 이렇게 이제 단위가 있어요. 가로 512, 세로 800이라고 했는데 단위를 픽셀이 아닌 인치로 설정해 버리면은 우리가 이제 그 29인치 칼라 TV처럼 굉장히 큰 사이즈가 나오거든요. 그 29인치 칼라 TV를 능가하는 엄청난 인치로 이제 바뀌게 되고, 또 이제 밀리미터랑 센티미터로 바꾸게 되면은 또 이제 이 값 그대로의 그 밀리미터 또는 센티미터로 이제 크기가 변환이 됩니다. 우리는 여기서 스마트폰 또는 태블릿을 이용해서 볼 전자책의 표지를 만드는 거기 때문에 단위를 픽셀로 고정을 시켜 놓고 바로 이제 새로운 디자인 만들기 버튼 눌러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지금 응? 화면에는 가로 512, 세로 800 이 크기의 전자책 표지 사이즈가 이렇게 딱 만들어졌어요. 그러면은 이제 여기다가 그냥 빈 템플릿으로 놔두기에는 뭐해가지고 여기 PC나 노트북에서 캔바를 이용하는 분들의 경우 여기 이제 왼쪽에 추천 템플릿이라고 딱 나와요. 추천 템플릿에는 뭐 이제 포스터가 될 수도 있고 이력서가 될 수도 있고 또 이제 전자책 표지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캔바에서 제공하는 템플릿 중에 여러 가지 템플릿이 있는데 이 중에는 전자책 표지로 쓸만한 템플릿이 은근히 많이 있어요. 그 전자책 표지를 두세 가지 정도 만드는 걸 알려드림으로써 내가 캔바를 이용해서도 이렇게 전자책 표지를 만들 수 있구나라는 걸 제대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여기 템플릿 하나를 선택해가지고 만드는 걸 한번 해볼게요. 어, 소셜 라이팅 콘테스트 프로 모드를 결제하면 쓸 수 있는 이 템플릿 바로 왼쪽에 있는 이 템플릿을 선택하면은 추천 템플릿 코너에서 템플릿 하나를 선택하면 그 템플릿이 이렇게 딱 적용이 됩니다. 잠깐 창을 닫아놓고 면 여기 이제 노트라고 이제 표지가 이렇게 딱 나오는데 요거를 그 시집 느낌의 전자책 표지 우리 선생님, 이거 할 박경순 때 네 배우는 건 어떻게 해요? 어떤 거요? 잘못, 이게 원치 않는 게 이렇게 옮겨졌어요. 그럼 예, 그걸 그 템플릿 뭐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빈 템플릿에서 선택한 예, 거 선택한 선생님처럼 게 이렇게 예. 옮겨졌는데 저는 제가 원한 게 아니라 그냥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게 옮겨갔어요. 그럼 이걸 어떻게 지우냐고. 아, 그 아예 페이지 자체를 지우는 것도 있어요. 여기 이제 PC나 노트북을 이용해서 접속하는 분들의 경우 화면 확대 창이 있어요. 60%라고 써져 있는 거. 60%라고 써져 있는 화면 확대 창 옆에 몇 페이지만큼 작성했나 요거 이제 보여주는 이 버튼이 있거든요. 숫자 1이라고 써져 있는 거. 아, 그거 눌렀더니 위로 올라가고 또 하나가 생겼는데 플러스. 예. 요거 이제 그러니까 지금 이 상태인데 요 네네. 상태에서 내가 선택한 템플릿이 아닌 원치 않은 tem플릿이 옮겨졌다. 그러니까 네. 예를 들어서 여기에 원치 않은 템플릿이 들어왔다. 그런 경우에는 이 페이지를 선택한 상태에서 네. 여기 세 개 버튼이 있는데요. 얘는 이제 추가하는 거, 얘는 아, 복제하는 아, 거, 네. 얘는 여기 아, 삭제, 네. 지우고 휴지통 싶다. 밖에 그럼 네, 휴지통 지워졌어요. 버튼 눌러가지고 삭제하면 돼요. 네, 지워졌어요. 네, 그러면은 이제 다시 새 템플릿으로 바꾸거나 또 이제 다른 걸로 이제 작업을 할 수가 있어요. 아, 또 엄한 어, 대로 갔네. 잠시만요. 오히려 제가 좀 이상하게 갔는데요. 지금 일단 요걸 이용해 갖고 요 첫 번째 거 가지고 지금 표지를 만들려고 하는데 우선은 이 분위기에 맞는 어, 이 분위기에 맞는 그 제목
글씨체로 입력해야 됩니다. 여기서는 PC나 노트북을 이용해서 접속하는 분들의 경우 왼쪽에 세로 형태로 이렇게 이제 메뉴바가 형성이 되어 있는 반면에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접속하는 분들의 경우 하단에 이렇게 이제 추천 템플릿, 요소, 업로드 항목 이게 이제 배치가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지금 원래대로면 스마트폰 이용해서 알려드리는 게 맞지만 지금 제가 노트북을 켜고 있는 만큼 노트북에서 접속을 하겠습니다. 텍스트 버튼 누르면은 이제 텍스트 상자가 나오는데 보통은 제목 없는 브랜드 키트라고 그래가지고 제목, 부제목, 또 이제 약간의 본문 텍스트 요거 추가하는 게 있는데요. 이 느낌에 어울릴 만한 이제 제목을 넣을 거기 때문에 제목 추가 브랜드 키트를 딱 누릅니다. 그러면은 제목이 이렇게 딱 나와요. 제목이 응? 이렇게 딱 다시 제목 보여 추가. 예. 텍스트를 누르게 되면은 제목 없는 브랜드 키트라고 나와요. 제목 없는 브랜드 키트에서 제목만 넣겠다. 제목 추가. 부제목도 넣겠다. 부제목 추가. 뭔가 제목을 뒷받침할 만한 문구를 넣고 싶다. 그러면은 약간의 본문 텍스트 추가. 이렇게 이제 설정을 하면 되는데 지금 먼저 제목부터 넣겠습니다. 제목 넣고요. 제목을 내가 원하는 느낌으로 바꾸고 싶다. 그러면 제목 추가 텍스트 박스가 선택된 상태에서 마우스를 더블 클릭해 줍니다. 그러면은 바로 텍스트를 입력할 수 있는 환경으로 이제 바뀌게 되는 거죠. 제목은 내가 정한 제목 그대로 넣어도 됩니다. 여기서는 제가 예시를 들어드리기 위해서 봄이 올 때 나는 이렇게 이제 제목을 정해봤습니다. 이게 이제 내 시집이니까 내 시집이라는 걸 부각시켜 줄 수 있는 거. 이거 박경순 총경님 잘 들으셔야 됩니다. 어, 제목을 적었으면 이제 부제목을 또 적어야죠. 만약에 부제가 있을 경우 아니면 이 시가 그러니까 이 전자책은 나의 시집이다라는 걸 알릴 수 있는 그런 강력한 문구를 딱 넣어줘야 되거든요. 부제목 추가 딱 누릅니다. 그러면 밑에 부제목 추가라고 나오는데 물론 내가 부제목이 있는 경우에는 이 밑에다 넣을 수 있지만 뭔가 좀 부각시키고 싶을 때는 제목 위에다가 이렇게 딱 배치를 시키면 됩니다. 그걸 어떻게 옮겨? 어, 텍스트 상자가 추가가 되면 요 텍스트 상자가 선택이 됐어요. 그러면은 선택된 상태에서 밑에 얘가 회전 버튼이고 얘가 이제 위치 응? 이동 버튼이에요. 아, 플러스가. 예, 마우스 포인터가 향해 있는 곳이 바로 이제 뭐랄까 활용 버튼인데 아, 회전 네, 버튼 내가 썼어요. 아, 네, 회전을 누르게 되면은 이렇게 네. 90도에서 180도 이렇게 자유롭게 회전을 할 수가 있고 옆에 있는 이걸 누르면은 음, 얘를 어느 위치로 끌고 갈 건가 이거에 대한 세세한 설정이 이제 정해지게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 부제목 추가에 한국자존감심리협회 PPT로 전자책 만들기 과정. 일단, 저는 예를 들기 위해서 이렇게 작업하는 거지, 실제로 여러분들이 작업할 때는 그 제목 위에 또는 아래 부제목 또는 부가시킬 만한 글을 입력할 때, 뭐, 예를 들면 그 최영호 대표님의 경우는 건강 전도사 최영호가 알려주는 뭐 건강한 운동 및 헬스 노하우 이렇게 이제 적으시면 된다는 거 말씀드릴게요. 그다음에 그러니까 이 글씨체 그대로 내가 복사해서 다른 내용을 넣고 싶다. 그러면은 아까 한국자존감심리협회 PPT로 전자책 만들기 과정 일기 수강생 공동 시집 이게 입력된 텍스트 상자를 선택하고 이게 이제 복제, 얘는 삭제, 얘가 이제 더보기 이상의 버튼이에요. 복제를 하고 싶다. 그러면
휴지 삭제 옆에 있는 복제를 누릅니다. 그러면은 같은 내용이 고스란히 복제가 돼요. 겹쳐가지고 뭐가 뭔지 하나도 안 보이겠죠? 그러면은 이렇게 제목 밑으로 좀 끌고 내려옵니다. 캔바의 경우는 내가 어떤 아이템을 넣었던 간에 어느 위치로 옮기든지 그 위치와 잘 조화를 이룰 수 있게 여기 이렇게 가이드라인이 쳐져 있습니다. 가이드라인에 맞춰서 이렇게 배치를 해 놓으면은 원하는 위치에 딱 배치가 된 걸 또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지금 복제돼 가지고 온 한국 자존감 심리협회 이 만들기 과정 이렇게 이제 하면은 여기에는 우리 과정에 참여하는 사람들 모두의 이름을 다 넣을 수도 있지만은 모든 사람들의 이름을 다 넣기가 좀 한이 모자라다 싶은 경우에는 대표 저자 2명 외에 10명 공저 이렇게 딱 넣을 수가 있어요. 근데 어떤 책의 경우에는 그 공저 프로젝트에 참여한 사람들 모두의 이름을 다 넣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또 이렇게 이제 이름을 다 넣으면서 이런 식으로 이제 글씨, 그러니까 공저 프로젝트에 참여한 사람들 이름 다 입력하고 스마트폰에서 이제 크기 조정을 이용해서 누를 수 있지만 PC나 노트북을 이용해서 작업할 때는 우리가 이제 노, 포토샵에서 작업하는 것처럼 텍스트 상자에 그 꼭지점, 꼭지점이 이제 위, 아래 크기를 모두 조절하는 거고 꼭지점 사이에 있는 이 핸들은 텍스트 상자의 폭을 넓히거나 좁히는 이런 기능을 합니다. 좀 조화롭게 그 한국 자존감 심리협회 공동 시집 봄이 올 때 나는 이 밑에 있는 공저자들 이름은 좀 적게 작은 크기로 좀 넣어야 되는 게 맞잖아요. 작은 크기로 넣는다고 할 경우에 전 주로 우측 하단에 있는 꼭지점을 이용해 가지고 늘리거나 줄이는 걸 합니다. 그다음에 위치를 한 가운데쯤 이렇게 딱 가운데 가이드라인에 이렇게 선이 표시되었을 때 그때 이제 손을 탁 놓으면은 원하는 위치에 딱 배치된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럼 이제 출판사를 적는데 노트라고 써져 있는 얘를 이용해 가지고 입력을 하면 내가 1인 출판사를 운영한다고 할 경우에는 자존감 심리 출판 이렇게 이제 적습니다. 그러면은 이 책은 자존감 심리 출판이라는 1인 출판사에서 만드는 그 책이구나. 이렇게 이제 인식을 할 거고. 근데 1인 출판사가 아닌 순수 개인이 낸다고 할 경우에는 내가 유페이퍼에서 낼 경우에 유페이퍼라고 이렇게 딱 입력을 해요. 그러면 이렇게 한국 자존감 심리협회 PPT로 전자책 만들기 과정 1기 수강생 공동 시집 봄이 올 때 나는 이게 이제 첫 번째 우리가 이제 시집 만들 때 그러니까 전자책을 이용해서 시집을 만들 때 그 표지를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이번엔 좀 다른 거. 아까 우리 네 우리 이거 시작하기 전에 허채원 대표님께서 그 본인의 전자책 오마따 맞나요? 이거 저장은 어떻게 해요, 저장? 옷다말, 옷다말. 오따말 맞아요. 죄송합니다. 그 오따말 그러니까 요번에는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캔바에서 템플릿을 불러와가지고 한 거고 요번에는 내가 만든 표지 파일을 바꾸는 거 내가 만든 표지 파일을 여기 불러오는 건데 PC나 노트북 아니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작업하는 경우에는 배경 클릭했을 때 대체 버튼이 이제 나와야 되는데 여기서는
그 드래그 앤 드롭 형태로 그 파일을 이렇게 불러올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아까 보게 되면 어 저장 좀 하고요. 아, 저장에 대해서도 말씀드릴게요. 지금 이제 한 번에, 그러니까 한 번에 다 저장하는 거랑 선택해서 저장하는 것까지 제가 말씀드릴게요. 저는 먼저 불러오고요. 제가 드래그 앤 드롭 형태로 여기 이제 그 폴더에 저장을 했으니까 먼저 우리 허채원 대표님의 옷다말 표지를 그 폴더가 하나 실행된 상태에서 이렇게 딱 불러왔어요. 불러와가지고 한 요 정도? 이게 이제 PC나 노트북을 이용해서 작업할 때는 이렇게 좀 직접 늘려줘야 되는 그런 방법이 있지만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작업할 때 스마트폰 안에 내가 만든 그 표지 파일이 있다. 그러면 그 표지 파일이 스마트폰에 있는 상태에서 흰 배경을 누르면은 그 대체라는 버튼이 나와요. 한번 추가해서 보면은 대체가 나올 그 전에 여기 위에 버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이게 이제 페이지 잠금 같은 페이지 내용 복제하는 거 페이지 복제 이 페이지 난 별로 필요 없어 그럼 이제 페이지 삭제 그 다음에 요거는 페이지 추가 이렇게 이제 되겠고요 그러면 네, 같은 방법으로 강사님, 네 잠깐만. 이게 지금 실습을 저희가 따라서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하시는 걸 그냥 오늘은 보기만 해야 되는 거예요? 어차피 이게 그 녹화돼 가지고 뭐랄까 녹화본으로 나오는 만큼 그 다시 이제 녹화본을 보내드리면 그걸 보고 이제 따라서 만드시는 거죠. 지금 현재 따라하기는 어렵고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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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습니다. 예. 지금 이제 영상으로 이제 만들고 있으니까 영상이 만들어지면 우리 전자책 일기방에다 공유를 할 예정이 있어요. 일단은 어, 다른 페이지는 얘는 이제 스타일 복사 같은 방식으로 뭐야? 잠깐만요. 이게 나왔지? 여기다가 같은 내용 우리 저기 박경순 총경님의 책 요거를 이제 딱 불러왔습니다. 같은 어떻게 방법. 불러요? 예? 이렇게 딱 맞춰 놓으면은 누가 봐도 전혀 그러니까 진짜 책으로 오해할 만한 그러니까 진짜 책으로 착각할 만한 수준의 전자책 표지가 이렇게 딱 기존에 만든 걸 이렇게 딱 불러오는 스마트폰에서 작업할 때는 배경이 선택된 상태에서 대체 버튼을 눌러야지 이렇게 바뀌어질 수가 있어요. 요거는 제가 이제 각 그 뭐지? 과제 만들어 주신 그러니까 과제 발표해 주신 분들의 제목을 유심히 살펴보고 그걸 이제 책 표지로 만들어서 이렇게 딱 드리면은 이걸 갖다가 어떻게 그 적용시키는지 이거와 관련된 그 녹화본도 제가 따로 만들어서 보내드리는 걸로 할게요. 일단은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책 표지가 있으면 이미 이제 책 제목과 저자명이 적혀 있으면 이제 그 출판사명을 적어야 돼요. 출판사명은 이제 이제 텍스트 입력해서 부제목 추가 또는 약간의 본문 텍스트 추가 이 텍스트 상자 이용해서 적는데 부제목 추가를 눌러가지고
여기다가 바꿉니다. 아니, 근데 요 옷다말의 경우는 여기 저자 밑에다가 출판사명을 넣어야 되겠지만, 그리고 이제 이걸 이제 복사를 할 때는 스마트폰의 경우 그 부제목 추가 텍스트 박스를 꾹 누르면은 이제 복사하기 메뉴가 나와요. 근데 이제 복사하기 메뉴를 누른 다음에 내가 붙여넣기 하고 싶은 곳에다가 꾹 누르고 붙여넣기를 하는 그런 과정이 있지만, 여기서는 부제목 추가 텍스트 박스가 선택된 상태에서 컨트롤 C 버튼 누릅니다. 컨트롤 C 복사. 그다음에 내가 붙여넣기 하려고 하는 곳을 선택한 다음에 컨트롤 V를 딱 눌러요. 그러면은 딱 복사돼 가지고 나오는데, 요 부제목 그러니까 출판사명을 기재할 때 그 색의 조화를 또 이루어줘야 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제 배경이 흰색일 때는 어두운 색 글씨를 쓰는 게 맞고, 반대로 배경이 어두울 때는 흰색, 밝은색 계통의 글씨를 써주는 게 맞습니다. 지금 보게 되면 우리 허채원 대표님과 박경순 총경님의 표지는 다 밝은색 계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좀 어두운 느낌의 글씨를 써야지 잘 보일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옷다마 180 강설 허채원 지음에서 이제 뉴페이퍼라고 이렇게 딱 입력을 해요. 그러면은 역시 이제 뉴페이퍼에서 만드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쓰고 뉴페이퍼에서 발표할 거기 때문에 이렇게 딱 만들어지는 걸 딱 볼 수가 있고, 이제 뉴페이퍼라고 썼는데 글씨체가 좀 마음에 안 든다. 이제 스마트폰의 경우는 글씨를 선택했을 때 텍스트 상자에서 글꼴을 눌러가지고 이제 바로 바꿀 수가 있어요. 여기서는 백목 바탕이라고 기본 글꼴이 정해져 있는데, 여기서 내가 원하는 글씨체 하나를 선택합니다. 내가 원하는 글씨체, 뭐 제목 없는 브랜드 키트도 있을 수 있고, 한글 글꼴, 주로 이제 한글 글꼴에서 이제 내가 원하는 글씨체를 하나 선택을 할 수가 있는데요. 디딤 고딕을 선택해가지고 이렇게 바꿔 놓으면은, 너무 커. 예, 너무 크죠? 그러면은 그 뉴페이퍼 텍스트 상자가 선택된 상태에서 글꼴 크기로 가가지고 22를 클릭하면 또 바꾸거나, 그러니까 뭐 작게 하거나 크게 할 수 있는 수준의 글씨 크기가 이렇게 딱 나옵니다. 지금 22인데 좀 작게 하고 싶다 그러면 14 또는 12 이 크기를 선택을 합니다. 12를 선택하면은 처음 22보다 훨씬 작게 보일 수가 있습니다. 보이시나요? 이렇게. 이게 이제 그 옷다말 180의 그 뉴페이퍼가 들어가는 그 느낌이 되겠고, 이제 여기 해양경찰 그 빛나는 바다가 보고 싶거든요. 표지에 딱 넣을 때는 마찬가지로 부제목 추가란에 글씨를 뉴페이퍼로 바꿔놓고, 뉴페이퍼에다가 그러니까 뉴페이퍼의 글꼴을 처음에 백목 바탕이었는데 역시 디딤 고딕으로 바꿉니다. 마찬가지로 22가 좀 크다 그러면 22를 클릭한 다음에 14, 12, 10 이 세 개의 크기 중 좀 눈에 확 들어올 만한 크기 14로 이렇게 딱 바꿔놓고 중앙에다 맞춰 놓으면은 바로 이렇게 좀 느낌 있는 출판사 명만 달아놨는데 진짜 금방이라도 나올 법한 전자책 표지로 이렇게 딱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면은 앞서 채팅을 보니까 우리 박경순 총경님이 저장은 어떻게 하나요? 라고 얘기를 주셨는데, 그러니까 PC나 노트북을 이용해서 저장을 할 때 또는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저장할 때도 똑같습니다. 일단 여기 PC나 노트북의 경우는 공유 버튼이 있어요. 공유 버튼 누른 다음에 여기 다운로드로 들어갑니다. 다운로드를 누르면은 지금 이제 하나의 새로운 프로젝트를 추가해가지고 그 안에 3개의 작품을 만들었어요. 이 3개의 작품 모두 다 저장하겠다. 그러면은
모든 페이지가 선택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완료를 누릅니다. 파일 형식은 JPG로 바꾸고요. 네, 그 PC나 노트북에서 저장하는 거랑 스마트폰에서 저장하는 거랑 다른 게 어떤 거냐면은 어, 스마트폰 작업창에서 보게 될 경우에는 우측 상단에 다운로드 버튼 옆에 지금 여기 공유 버튼이 스마트폰에서는 내보내기 버튼으로 이제 바뀌어요. 공유라는 글자 없이 그냥 여기 이 버튼만 딱 누른 다음에 다운로드 들어가면 내가 총 한 프로젝트 안에 3개 게시물을 만들었어요. 근데 다 저장할 게 아니라 몇 개만 선택해서 저장하겠다. 예를 들어서 봄이 올 때 나는이 아닌 나머지 2개를 선택하겠다. 그러면은 모든 모든 페이지에 체크가 된 걸 잠시 해제시킨 다음에 페이지 선택 들어가가지고 3개 중 내가 추가하고 싶은 거 2개만 선택해서 저장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3페이지 중 2페이지와 3페이지만 이렇게 추가가 돼서 바로 저장이 가능하다. 만약에 다 저장하고 싶다. 그러면은 2페이지와 3페이지 선택된 상태에서 1페이지까지 선택을 해요. 그러면은 모든 페이지가 선택됐다는 걸로 나오고 여기서 이제 바로 다운로드 버튼을 누릅니다. 그런데 디자인에 프리미엄 컨텐츠가 포함이 됐다. 그러니까 프리미엄 이미지가 3개란 얘기인데요. 여기서는 PC나 노트북을 이용해서 사용할 때는 한 번 더 무료로 체험하기. 지금 저 같은 경우는 캔바 프로 요걸 이제 결제를 해야 되는데 다시 한번 해볼게요. PC 여기 들어가가지고 무료 워터마크 적용 초안 다운로드 요걸 선택해야지 1번 모드에서 프리미엄 컨텐츠 이용할 때 그 비용을 결제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그 저장이 되는 것을 또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 이렇게 PC나 노트북에서 저장할 때는 이렇게 다운로드 결과가 표시가 되면서 이렇게 딱 나오는데요. 그렇게 해가지고 완성이 되는 거는 이제 이렇게 다운로드 폴더에서 저장이 되는 거 이렇게 또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일단 그 본격적으로 그 캔바를 이용해서 전자책 표지 만드는 법에 대해서는 지금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고 뭐 이제 녹화본에서 계속 이제 보실 수가 있으니까 이제 캔바로 책 표지 만드는 거는 일단 여기까지만 설명을 드리겠고 이제 어, 제가 기본으로 만든 전자책 템플릿에 그 글은 또 어떻게 넣고 자료는 또 어떻게 넣느냐 이렇게 이제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서 이거에 대한 방법까지 제가 알려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기본 전자책 템플릿이 없는데 제가 전자책 만드는 곳에 있다. 전자책 기본 제작 템플릿이 이렇게 있어요. 자, 실행하면은 자, 이것도 이제 화면 공유하겠습니다. 자, 모두가 궁금해하셨던 바로 이 전자책 기본 제작 템플릿입니다. 여기가 이제 제목란이에요. 여기 이제 표지 이미지가 이제 들어가겠고 이 밑으로는 이제 이렇게 이제 속질 그러니까 기본 내용이 이제 들어가게 되고 마지막 여기가 판권 페이지라는 겁니다. 내가 유페이퍼에서 전자책을 낸다고 할 경우에 발행일이 언제 또 내가 썼다 유페이퍼에서 출판한다 내가 정한 책 가격은 얼마다 이 책 보다가 뭔가 얘기할 내용이 있거나 그럴 때 이제 이메일이나 블로그 그러니까 본인의 실제 이메일 주소랑 블로그 주소를 이렇게 쓰면 되겠고 또 이제 그 밑에는 그 판권 페이지에서 제일 중요한 거 이 책의 저작권은 누구에게 있다라는 걸 표시하는 내용 그러니까 이 책의 저작권은 누구에게 있습니다 이거를 내가 김지연 대표님이나 박민금 회장님의 경우는 이제 이제 연구소 및 협회를 운영하고 계시니까 그러니까 김지연 대표님의 경우는
이 책의 저작권은 사람 디자인 연구소 그리고 저자 김지연에게 있습니다. 이렇게 하시고 박민근 회장님의 경우는 이 책의 저작권은 한국치유농업협회 그리고 저자 박민근에게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기재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 나머지 그 딱히 내가 어디 소속돼가지고 하는 그러니까 내가 어디 소속된 사람이 아니면은 그냥 이 책의 저작권은 저자 누구에게 있습니다. 요걸 반드시 표기를 해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저자 누구에게 있습니다만 하기엔 좀 허전하다 싶을 때는 퍼스널 브랜드를 넣어주면 되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이 책의 저작권은 프로미스 376 저자 임용재에게 있습니다. 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표시를 하면 되고요. 그 자료를 어떻게 올리느냐. 내가 만약에 그냥 글만 올리겠다. 글만 올릴 거면은 이렇게 이제 페이지를 하나 추가를 해가지고 이 페이지에다가 내가 그 글만 그러니까 글만 먼저 올리겠습니다. 제목을 적는다고 할 경우에 전자책을 쓰면 왜 좋은가? 이렇게 이제 제목을 딱 입력하고 텍스트를 입력하십시오. 여기에다가 내가 생각하는 전자책을 쓰면 왜 좋은지에 대한 내용을 자유롭게 기재를 하면 돼요. 한 제목의 크기는 32포인트. 그러니까 이건 이제 속지 작성할 경우 대비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속지의 내용 작성할 때 기준 제목의 글자 크기는 32포인트. 내용의 글자 크기는 24 또는 20포인트 이렇게 설정해서 적으면 좋습니다. 특히 이제 글씨 크기를 20포인트로 하면은 보다 많은 내용을 담아낼 수 있게 아주 좋습니다. 뭐 전자책을 쓰면 뭐 이래서 좋다. 뭐 왜 여러 가지 내용들이 이렇게 다 나오는데 전자책을 쓰면 이래서 좋다. 하나. 나의 생각, 지식, 정보 등을 다 담을 수 있다. 두 번째. 남들이 모르고 있던 나만의 정보를 여기에서 아낌없이 공개할 수 있다. 그 외에 본인이 생각하는 내용들을 이렇게 텍스트 상자 안에서 자유롭게 적어내는 것이 이제 제목 입력하고 글만 입력할 경우에 이렇게 이제 보여드리는 거고 이제 전문 서적의 전자책을 낸다고 할 경우에 그 자료가 이런 걸 넣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 눈사태가 왜 안 좋은가라는 제목으로 또 눈사태 왜 안 좋은가 이걸 주제로 이제 글씨를 쓴다고 할 경우에 이 텍스트 상자는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는 표, 스마트 아트, 차트, 스마트 아트 그래픽, 3D 모델, 그림은 이제 내 디바이스, 내 노트북 또는 USB 또는 외장하되어 있는 그림을 불러올 수 있고 온라인 그림, 비디오, 아이콘 이런 것들을 다 넣을 수가 있어요. 그냥 그림이나 영상을 넣는 거는 거의 이제 일반 프레젠테이션 할 때 많이 사용을 하지만 우리 이제 전자책을 만들 거니까 전자책에는 글과 사진, 그러니까 영상이 들어가는 건 아무래도 좀 무리수라는 생각이 또 들어서 전자책에는 이제 글씨랑 또 이제 사진 이렇게만 들어가는 걸로 할게요. 일단은 여기다가 그 텍스트 상자에 들어가는 글씨 크기를 딱 20으로 잡고 눈사태와 관련된 이제 텍스트를 넣을 거기 때문에 이렇게 입력을 하고 눈사태와 관련된 그림을 이제 넣으려고 하는데 여기서는 이제 삽입 탭에 가가지고 이미지 코너에 그림으로 딱 들어갑니다. 만약에 눈사태와 관련된 그림이 내 노트북 혹은 USB 또는 외장하되어 있다. 그럼 이 디바이스를 선택하면 되지만 노트북, USB, 외장하드 그 어디에도 없다. 그럼 온라인 그림을 선택하면 됩니다. 2010년 기준으로 했을 때 그 이전에 파워포인트에서는 클립아트라고 불렸는데 지금은 온라인 그림이라고 바뀌어 있습니다. 이 온라인에서 그림을 삽입하는 거는 MS의 검색 엔진인 빙을 활용한 이미지 검색이 있고
MS의 클라우드 서비스인 원드라이브 여기서 이제 각각 선택해서 넣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내 MS 원드라이브에 그다지 마땅한 그림이 없다. 그럼 빙 이미지 검색을 이용해서 넣을 수가 있어요. 여기다가 눈사태라고 딱 치면은 이렇게 눈사태와 관련된 여러 가지 자료 그림들이 이렇게 많이 나와요. 그럼 이 중에 하나를 딱 선택합니다. 선택되면 바로 삽입 버튼이 활성화가 되는데 여기서 삽입 버튼을 딱 눌러주면 네, 바로 이렇게 눈사태와 관련된 사진이 이렇게 딱 추가가 됩니다. 그러면은 이게 스마트폰이나 노트북, 아니, 스마트폰이나 태블릿을 이용해서 볼 때 한눈에 들어오기 쉽게끔 이렇게 또 크기를 조절해 줘야 돼요. 다행히 제가 PPT에다가 그 눈금자, 즉 그리드를 설정했기 때문에 어느 위치에 놓으면 좋은가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설정을 또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해서 이제 그림이 딱 들어가면 이제 그 그림 밑에다가 이 그림이 어떤 걸 설명해 주는지에 대한 내용을 딱 적어야 돼요. 2023년 1월 10일 미국에서 발생한 눈사태 뭐 어쩌고 저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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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으로 기록적인 결과를 낳게 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눈사태와 관련된 사진을 중앙에 딱 배치해 놓고 이 밑에다가 내용을 또 넣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좀 다르게 레이아웃을 하고 싶다. 그런 경우에는 이 슬라이드를 선택한 상태에서 컨트롤 C 버튼 한번 눌러주고 또 컨트롤 V 버튼 한번 누릅니다. 그럼 같은 내용이 그대로 복사가 되는데 여기서는 위치를 또 바꿔줍니다. 제목 밑에 텍스트가 딱 들어가게끔 하고 또 잠깐만 요번에는 이제 그림을 먼저 밑으로 보낸 다음에 그림을 맨 뒤로 보내고 텍스트를 위로 이제 딱 끌고 옵니다. 위로 끌고 올 때 그 시프트 버튼을 누르지 않고 그냥 막 옮기면은 전후 좌우 할 것 없이 자유롭게 위치를 옮길 수 있지만 시프트 버튼을 누르면은 어느 방향으로 끌든 딱 정방향. 이게 이제 시프트 버튼을 누르지 않은 상태에서 끌고 가는 거고 시프트 버튼을 누르면은 이렇게 보기 쉽게 이렇게 편집이 되는 것을 또 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해서 그 전자책의 이제 내용이랑 이제 그림 이거 이제 어떻게 넣으면 되는지에 대한 것까지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여러분만의 내용을 이제 실제 PPT 전자책으로 만든다고 할 경우에 제가 알려드린 내용을 토대로 해가지고 각 페이지마다 내가 담고 싶은 내용을 이런 식으로 담아내면은 한 페이지씩 완성해 나가는 게 처음에는 다소 좀 어렵고 빨리 실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드시겠지만 한 페이지씩 하다 보면 좀 어려운 거 아니네. 이렇게 이제 생각을 또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 판권 페이지에 들어갈 내용도 실제적으로 잘 입력을 해가지고